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에 또 한파가 온다니까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귀가 쫑긋할 만큼 재밌는 또는 도움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란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 정확한 로드맵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이야기들의 뭐 어떻게 보면 종합판일 것 같은데 이게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패턴에 맞춘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우리가 뭐 지역 얘기는 잘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지역들도 작년 말부터는 많이 뛰기 시작했고 예, 예. 이제는 뭐 안 움직인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전세도 오르기 시작했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뭐 집이 여러 채 있든 또는 집이 없든 예, 예. 또는 뭐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다 편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예. 여러 채 있는 분들도 종부세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고요. 집 없는 분들은 이 뭐 급등하는 전세가 때문에 네. 또 이게 얼마나 더 오를지 피가 마르는 상황이고요. 또 집을 한 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뭐 집값이 오르면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다른 집도 다 오르는 거니까 특별히 이익을 본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지금과 같은 세제 하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를 계속 보유해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차츰 주택 수를 줄여 나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판다면은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지 또 1주택이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집을 사게 된다면은 뭐 어떤 형태 어떤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할지 지금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그 범주에 포함시키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주셨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세 부담이 그 계속 뭐 세를 받는 또는 생산 활동을 해서 그 돈을 충당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보유함으로써 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종부세 실효세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예. 좀 뭐 비싼 집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실효세율만으로도 뭐 2 내지 3%씩 종부세 재산세를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또 양도세는 이번에 이제 올해 6월달에 추가 중과세가 되면 사실상 한 70에서 75% 양도 차익의 70에서 75%가 빠져나갑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양도 차익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한 25%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집값이 향후 매년 10%씩 오른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2, 3%씩 된다면은 결국은 내 집값이 4배수 정도로 봤을 때 매년 한 10% 이상 올라야 종부세를 감당하고도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건데 매년 10%씩 오른다는 사실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려고 하면은 사실 뭐 전세 빼주고 또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냥 집만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팔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뭐 종부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양도세 강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또 뭐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으니까 그 후에 보유세제가 손질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앞으로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매년 10%씩 이렇게 집값이 뛰기는 어려우니까 파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일단 모든 게 다 미지수니까 내년 대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요즘에 또 계속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잠깐 나왔다 들어갔지만은 양도세 한시적 완화 얘기도 나왔다가 예. 들어갔고요. 그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다소 힘들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버티고 가야 되지 않겠나. 고통스럽죠, 사실은. 네, 뭐 아무리 그래도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럼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책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주택이면서 이미 그 집값이 바닥에 비해서 많이 한 3배 정도 올랐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팔고, 과연 뭐 집을 사려는데 어떤 집을 사야 될 거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큰 집을 사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곳을 사야 될 거예요. 또 일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을 골라야 될 거고요. 인구 증가란 말하고 뭐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인구 증가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죠. 인구는 뭐 해당 지역에서 늘 수 있지만 배드타운으로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직주 근접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또 그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봐야 돼요. 어떤 종류의 일자리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무슨 공장을 짓는다,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그냥 공장을 짓는 거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AI가 대체하게 돼요. 고소득인 사람이 일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중에서도 고소득 일자리가 늘어나는 중에서도 거기에 고소득자 부자들이 거주할 만한 단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아파트가 투자 대상이 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예. 뭐 집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해서 취득세를 뭐 9% 13%씩 물고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뭐 이렇게 된다면은 점점 주택 수는 소유한 주택 수는 줄어가는 방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집으로 갈 텐데 그 제대로 된 집의 기본 요건이 뭐냐면 제대로 된 집 큰 집도 있지만은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 말하자면 부자들은 좀 모여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강남도 있지만은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지역별로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지를 지금까지 선택의 기준이 뭐 교통이나 학군을 중심으로 봤다면은 지금부터의 선택의 기준은 그런 학군 교통보다는 고소득자들이 선호할 만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냥 중대형 평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평형의 밀집도가 높은 비율이 높고 밀집도가 높은 단지가 아마 선호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상승장의 전반부는 벌써 이제 지나갔고 후반부도 진행이 됐고 전체로 보면은 상승장의 한 60%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선호도가 높은 곳들 학군지 뭐 교통 뭐 개발 호재가 있는 곳 뭐 재건축 뭐 소형 평수 대단지 브랜드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역세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축
이런 것들과 대척점에 있을지라도 부자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구축이더라도 중대형 밀집도가 높은 곳, 또 환경적인 쾌적성이 높은 곳, 그래서 좀 쾌적해서 부자들이 선호할 만한 곳, 뭐 이게 다 이 천편일률은 아니지만은 일단 기준은 내가 부자라면 내가 연봉이 한 뭐 3억 이상 된다면은 어디를 선택할 건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이게 뭐 연봉 1억인 사람하고 연봉 5억인 사람하고 소득은 5배씩 차이 나지만은 실상 생활비로 쓰는 금액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연봉 1억짜리도 한 8천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면은 연봉 5억짜리도 한 1억 정도뿐이 소비를 못 해요. 돈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들, 고연봉자들은 여기 지금 내가 이 집을 사서 이 집값이 무슨 재건축이 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집값이 얼마 뛸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단지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삶의 질이 높은 곳을 찾아서 사야 되고, 지금 이제 1주택이었다가 갈아타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평수를 넓히면서도 그렇게 삶의 질이 높은 곳, 이런 곳을 골라.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 못 드리냐면은, 전 하고 싶은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가 늘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막 집값이 변동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 또는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일단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3번째쯤 얘기했던 전세가 그 비율을 봐야 되는 건 뭐 전통적인 그 패턴이었고, 그 전에는 보통 학군이나 또는 교통의 그 발전에 따라서 뭐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제가 곽 대표님을 처음 주장한 걸 처음 들었던 얘기가, 모두가 소형을 중소형을 택하라고 할 때 유일하게 대형으로 이제 체인지 되는 시점이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 또 예전에 2007년도에는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형이 득세할 때는 앞으로 소형 중심으로 간다고 그거는 이제 곽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오래 봐왔으니까 철저한 그 수급의 논리에 맞춘 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아까 학군이나 교통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을 보다는 대척점에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삶의 질, 부자가 봐야 되는 시점, 그리고 중대형 평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뭐 이런 거, 환경성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이 전체적인 흐름도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기존에 아니요, 파격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과거에도 늘 그래 왔어요. 과거에도 상승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점점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 중에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결국은 더 많이 올라요. 사실 강남도 뭐 보시면은 강남이 다 같이 똑같이 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호도가 높은 학군지 위주로 이렇게 뛰다가 최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는 거는 보면은 뭐 학군지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뭐 압구정, 반포, 대치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이제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자 밀집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그 거예요. 학군지도 사실은 트렌드, 이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누가 학원에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더 좋은 뭐 AI처럼 인공지능처럼 네. 이 영상 뭐 그 뭐라 그러죠? 줌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잘 돼 있고 그런 거에 더 그 포인트를 주는 어떤 교육 방식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는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강남 인터넷 저 교육 방송 있을 때 다 그거 본다고 처음에 한동안 막 그런 얘기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면 수업 쪽으로 갔고. 아니 뭐 이제 그 언택트 코로나 이런 거는 뭐 오래갈 그 사안은 아니니까 다 학군의 중요도는 뭐 영원할 거예요. 그게 뭐 금세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너무 학군에 치우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은 그 이제 앞으로 남은 상승장에서는
그게 약간은 느슨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말하자면 한 3배 정도 오른 곳이 있다면은 거기는 던지고 한 2배 이내로 오른 곳이 있다면은 그런 투자 데를 찾아가야 목적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상승장에서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봐져요.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예. 있지 않고서는 예. 이제는 주택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벌집 모형에 따른 집값 상승 단계에서도 제가 2번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국면, 2국면, 3국면으로 가다가 다시 1, 2, 3국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1국면이 왔었다면은 다시 이제 2국면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주택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럼 이제 넘어가나요? 예. 아니면 다시 리턴이 되나요? 아니 이제 요번에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수축 국면이 오고 집값이 떨어지는 때가 오겠죠. 근데 이 정부에서 그렇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뭐 정부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니까 뭐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뭐 700%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줄게. 그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필드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헛된 단독 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부푼 꿈을 기승전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700%에만 꽂히셔갖고 우리 땅 여기서 갖고 오니까 다 700%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 이제 정리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 너무 매달리시면 안 될 거예요. 무주택자 얘기 안 해주셨어요. 무주택자는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는 결국 자기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이렇게 제일 무주택자 중요한 건 늘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되고요. 또 나왔잖아요. 조교 공급한다고. 계속 그렇게 환상 고문을 주고 있잖아요. 희망 고문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토지 보상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빨라도 26년 말이나 돼야 입주.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제 요즘 맞벌이니까 출퇴근을 고려해서 본인의 실거주할 곳을 찾다 보면은 실제 또 돈이 안 맞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구입하는 게 좋은데 그럴 돈도 부족하다면은 차라리 차근차근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돈이 얼마 안 드는 곳을 일단 무주택은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세를 끼고 사두더라도 거기에서 출발해서 점점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출퇴근이 하나 광화문, 한 사람 광화문, 한 사람 강남이다. 거기 중간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뭐 중간에 한강변에 어디 살 수 있으면은 참 좋죠. 예. 그러나 비싸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외곽 지역에서라도 거주는 어디 하든지 간에 한 채는 일단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그 가격이 좀 오르면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다시 시간을 두고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장이 거의 60% 정도 진행됐고 뭐 또 많이 오른 지역은 상승장이 8, 90%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굳이 무리하게 영끌하면서 쫓아갈 필요는 없고 눈높이 맞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팔아야 될 아파트는 과연 뭐가 있는지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예. 이게 두 채를 끌고 가야 되냐, 두세 채를 막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 이걸 던져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당연히 뭐 일시적 2주택이면은 비과세면은 뭐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뭐 그런 시간도 다 지나버렸고 이런 경우에 어떤 걸 팔아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린 사야 할 아파트에 힌트가 있는 거죠. 남겨야 될 곳이 결국은 지금까지 양도 차익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선호될 만한 것은 남겨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선호도가 떨어질 만한 것들, 많이 찾지 않을 곳들, 말하자면 작은 평수 앞으로 많이 안 찾아요. 10평대, 20평대 있기도 이제 뭐 올해 이후에는 크게 떨어질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이제 던지는 게 맞고 또 막 3배 가까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추가 상승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잊어야 돼요. 이제 팔려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만한 거는 보유하고 다만 던지는 시점을 이제 올해 6월 1일 날부터 뭐 양도세 추가 과세가 있으니까 예. 아마 올해 뭐 4월 경에는 또 물건이 뭐 꽤 많이 나오겠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고민이 많겠죠. 근데 이런 시기에 던지는 게 맞느냐, 뭐 들고 가는 게 맞느냐 계속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제 전반적인 의견은 아직은 팔 타이밍은 아니지 않겠는가. 아까 얘기하셨던 정책 변수가 너무 큰 변수가 남았으니까 예, 내년 남아있기 대선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는 타이밍은 아직은 되지 않았고 만약에 판다면은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남겨야 될 것, 가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사야 할 아파트는 뭐 이제까지의 그런 건 모두 있고 부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지역들 또는 평형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 또는 앞으로는 이제 환경적인 오염이 너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또는 뭐 미세먼지 뭐 굉장히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성이 좋은 지역을 더 선호할 수 있는 부자들의 눈높이일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거꾸로 팔아야 되는 아파트는 이런 것이 아닌 거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한다면 뭐 작은 이제까지 트렌드에 맞춰왔던 투자 성향이 강했던 물건들은 정리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지역들 더 갖고 있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작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던지시는 게 좋고 대신 그 던지시는 시점은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그 변동성이 큰 정책 변수가 남아 있는 게 바로 내년 대선이죠. 대선 이후까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나눈 이야기가 큰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 구독 많이 해주셔서 이제 한 100분 정도만 더 됐으면 드디어 꿈의 5만 구독자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구독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저희가 받는 도움 너무 감사히 받고 있고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